안녕하십니까. 마디세당병원에서 무릎을 보고 있는 조율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줄기세포 이식술 그리고 반월상 연골 이식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줄기세포 이식, 반월상 연골 이식은 완전 다른 수술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것 때문에 막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힘든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제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면서 조금 비교를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줄기세포 이식과 반월상 연골 이식, 뭔가 이식을 한다, 연골을 이식한다, 비슷한 의미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심플하지만 관절 연골과 반월상 연골 이식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관절 연골은 쉽게 생각해서 뼈에 코팅되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딱딱한 부위인데요. 체중을 실렸을 때 뼈에 통증이 가해지지 않고 미끄덩하게 지나가게 해주는 관절 연골, 도자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월상 연골은 이 도자기와 같은 관절 연골 사이에서 이렇게 C자 형태나 O자 형태로 무릎을 받쳐주는 물렁뼈,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반월상 연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연골은 콜라겐으로 만들어지는데 타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관절 연골은 좀 더 딱딱한 콜라겐이 주 성분을 이루고요. 반월상 연골은 좀 더 몰랑몰랑한 콜라겐을 주 성분으로 하는데, 그래서 두 개의 성질이 같은 연골이란 말을 쓰지만은 완전히 분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다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절 연골과 반월상 연골을 비교할 때 아스팔트와 타이어의 비교를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스팔트 길, 이렇게 타이어가 지나가면 미끄덩하게 잘 지나가지 않습니까? 새로 이렇게 포장한 도로를 갈 때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타이어가 뭐 펑크가 나거나 이상하면 꿀렁꿀렁한 느낌이 들 거고요. 만약에 아스팔트가 패여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차가 가다가 이렇게 울컥울컥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타이어가 심지어 펑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연골이 손상되는 것은 이렇게 아스팔트가 패인 것과 비슷합니다. 잘 포장된 관절 연골에 결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에 체중이 실릴 때 둔턱을 지나다는 듯한 느낌. 그래서 환자분들이 덜컹 거리기도 한다고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스팔트가 우리가 좀 오래된 경우에 이렇게 크랙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크랙이 간 관절 연골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연골은 손상됐을 때 이런 결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고요. 반월상 연골은 타이어와 같다 보시면 됩니다. 결손된 부위를 지나가다가 연골이 손상되게 되면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펑크가 나듯이 팡 터지거나 하면서 체중 부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타이어가 찢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면은 덜컹하는 게 아니고 무릎이 갑자기 움직이다가 다 끼어버리는 그런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관절 연골은 아스팔트가 패이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쉽고, 반월상 연골은 타이어가 터지거나 찢어지는 느낌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관절 연골이 손상됐을 때 패인 곳을 메꿔줘야 됩니다. 미세 총공술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골 세포를 주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줄기세포 이식은 병변이 큰 경우에 초자 연골로 구성된 이렇게 관절 연골에 결손이 있을 경우에 그곳에 골수 자극과 병에 든 세포를 넣어줌으로써 재생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다고 줄기세포를 하지는 않는 거고, 관절 연골 결손과 같은 퇴행성 변화가 있을 경우에 이때 줄기세포를 이식해줘서 관절 연골이 재생되게, 초자 연골로 재생이 되게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줄기세포 이식을 관절 연골 결손에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한 가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63세 오른쪽 무릎, MRI를 보면은 내측 대퇴가에 결손이 있습니다. 회색으로 관절 연골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다 벗겨지고 골수 부종이 동반된 관절 연골 결손 사진이고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똑같은 사진입니다. 이거를 ICRS라는 그레이드로 4 단계로 뼈가 노출된, 골이 노출된 상태로 볼 수 있고요. 내시경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뼈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4mm 짜리 드릴로 2mm 간격으로 구멍을 다 뚫어주게 됩니다.
경골에도 뚫어주고 대퇴골에도 뚫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젤리와 같은 줄기세포 이식을 해주고요. 이것은 1년 이후에 금속 제거를 위해서 들어갔을 때 줄기세포로 이렇게 재생이 잘 돼서 초자연골로 잘 덮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절연골 결손이 있을 때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서 재생이 이루어진 거죠. 경골과 대퇴골 모두 재생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손이 있을 때 연골, 반월상 연골이 아니고 관절연골 결손은 줄기세포로 이식해서 재생시켜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듯이 여기서 젤리와 같은 줄기세포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게 정말 꼬들꼬들한 그냥 세포, 젤리 같은 건데요. 이 안에 세포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포의 개수가 우리가 계산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은 한 바이알씩 나오는데 이거는 공장에서 배양이 돼서 나옵니다. 적절한 우리가 세포수가 들어가는가가 중요한 건데 이거를 만들 때 뭐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어떤 세포 정도 갔을 때 잘 재생이 되는지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50원짜리 동전만한 100원 정도 되려나요? 이 동전만한 크기마다 250만 개 세포가 주입되면 줄기세포가 충분히 주입되었다고 보는데요. 그럼 실제로 이 카티스템 한 바이알 안에는 우리가 750만 개 세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이알로 가능한 관절연골 결손이 3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러면 하나로 하게 될 경우에는 모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범위가 큰 경우에는 2바이알, 심지어 3바이알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몇 병 쓴다, 세포가 몇 개냐, MRI를 통해서 그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넓이에 따라서 필요한 세포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세포수가 한 바이알당 750만 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하나, 2개 이렇게 결정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세포수가 들어가야 잘 재생이 된다. 그러므로 충분히 계산해서 세포를 주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에서는 우리가 관절연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반월상 연골, 아까 타이어와 같은 거라 그랬죠. 타이어가 펑크나면 어떡합니까? 아스팔트는 땜질을 하지만 타이어 땜질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체를 합니다. 반월상 연골이 똑같이 타이어와 같은 기능을 한다면 봉합이나 우리가 절제술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반월상 연골이 완전히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크기나 모양의 동종 연골을 이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종 연골이란 게 다른 사람의 연골을 말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의 연골을 이식한다. 그 반월상 연골을 이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측, 내측 모양이 다릅니다. 외측은 O자 형태로 연골이 있고 내측은 이렇게 우리 C자 형태로 그리게 됩니다. 아래 사진들은 실제로 우리 동종 반월상 연골의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모양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관절연골 결손은 세포를 넣어서 재생을 시키는 거고 반월상 연골은 타이어를 갈듯이 똑같은 크기 모양. 우리가 타이어 갈 때도 제품마다 크기나 이렇게 두께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 이식하는 대상의 모양과 크기에 맞는 연골을 선택해서 넣어주는 것이 반월상 연골 이식술의 정의가 됩니다.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따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분이 내측, 외측 둘 다 결손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내측이 결손이 있거나 외측, 바깥쪽이 결손이 있거나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외측이 실제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9세 남자 환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내측, MRI상 내측에 반월상 연골 결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연골이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그 자리에 물만 차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절 연골은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내시경을 보면 이렇게 반월상 연골, 물렁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연골이 없는 경우죠. 타이어가 터져서 기능이 안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타이어를 갈아줘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반월상 연골을 이식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쭉 내측에 반월상 연골을 이식을 해주게 됩니다. 이식 이후에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결손이 있었지만 안쪽에 이렇게 삼각형의
반월상 연골이 위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으로 측면 사진에서도 동일하게 반월상 연골 이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 이식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무릎이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표현을 하고요. 무릎에 안정감이 있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타이어를 갈아주니 주행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을 한다는 그 관절 연골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가정하에 보통 수술을 하게 되고요. 드물지만 우리가 관절 연골 결손이 동반된 경우에도 줄기세포 이식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관절 연골 결손이 괜찮은 경우에 반월상 연골을 쏙 집어넣게 됩니다. 방금은 우리가 안쪽에 반월상 연골이 결손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이 경우는 이제 외측 바깥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20세 남자 환자고요. 동일하게 이분은 오른쪽 무릎이라서 이렇게 외측에 결손이 있고 안쪽에는 연골이 이렇게 잘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외측 반월상 연골 결손인데요. 이분은 십자인대가 다치면서 바깥쪽 연골이 결손이 된 상태로 이렇게 내원하였습니다. 이렇게 관절 연골, 고평부가 잘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 있어야 될 반월상 연골은 결손이 되어 있는 거죠. 반월상 연골은 타이어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손이 있으니까 타이어 교체를 해주는 거죠. 연골을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동종 반월상 연골을 이식하게 되고 이렇게 봉합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새롭게 반월상 연골이 이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은 이게 다 없어졌을 경우에 내측과 외측 각각에 맞는 크기의 동종 반월상 연골을 이식을 넣어준다. 타이어를 갈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쭉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말들이 조금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즉 줄기세포 이식술은 관절연골 결손, 특히 ICRS 그레이드 4에서 골수 자극을 통한 줄기세포를 이식해 주는 거다. 세포를 이식해서 이것이 재생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월상 연골 이식술은 반월상 연골 결손,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어가 터져서 없는 그 결손 부위에 동일한 크기, 모양의 반월상 연골을 이식해 준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료실에서 줄기세포를 이식한다. 아, 내가 세포를 넣어줘서 재생을 시키는구나. 반월상 연골 이식술을 한다. 아, 내가 세포를 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연골을 이식해서 그것이 내 기존의 연골의 기능을 대체하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두 수술이 혼란스러운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